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중, 종북, 간첩 새끼 여러분,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도는 지금 한국이 벌게 생겼습니다. 한국이 돈 폭탄 맞게 생겼고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뺏기고 중국 내 에너지 대란이 지금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 전역에서 정유사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뭐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뭐 전부 다 산업이 줄도산하는 거죠. 중국 내 석유 화학 업체들 줄부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 모든 공장 줄부도 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체계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뭐 교본부터 해가지고 작전 교리 싸그리 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 쫙 팔리게 될 거고요. 지금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돈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수송 선박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건데 아마 뭐 수백 척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LNG선, 뭐 LPG선, 뭐 뿐만 아니라 뭐 유조선, 뭐 등등 그런 건 뭐 수백 척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뭐 한국에서 건조하겠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그 에너지 시설을 다 흡수를 하면은 그 보안 시설이 엄청 까다로워집니다. 안전 뭐 기준 이런 게 까다로워지니까 중국산 배는 못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다 건조를 해야 된다. 자, 그렇고요. 지금 통일 임박했습니다. 동북 삼성이 한국으로 편입될 거고요. 연해주도 지금 한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뭐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기미를 안 보이는데 저유가가 계속되면은 그러면 뭐 그냥 파산하는 거고 뭐 그러면 극동 러시아는 한국으로 뭐 자동으로 빨려드는 겁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네요.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설치고 깝치고 해야지 빨리 없어지겠죠. 자, 민주당은 북한 연계 테러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역량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랬는데요. 이제 한국도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하는 거 승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군인들한테 근무 초소 설 때, 초소에서 근무 쓸 때, 위병 근무 쓸 때는 3단봉을 가지고 근무하라 이랬다가 난리가 나 박살났습니다. 얘들 지금 이거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고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이 방송은 극우와 좌파 모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반중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해외에서 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식, 그리고 탈북자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역사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번 뭐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산 마련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17반 자발적 구독료를 내어주시면은 그걸로 대북 방송도 하고 반중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정권 이양
2030년까지 미군이 통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에너지 생산 시설을 미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미 CIA는 베네수엘라에서 뭐 스마트매틱 등 부정선거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시진핑 특사단 및 군사 고문단을 체포해가지고 중남미 마약 카르텔 등 부정선거 관련 등 자료를 모두 이제 확보를 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서 이재명이가 꼭 저렇게 철창에 갇힌 것 같은 저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저거는 이재명이를 잡아 가두겠다는 의미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리치 전 하원 의장이 12월 중순에 뭐라 했습니까? 12월 중순인가 말인가요? 앞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되면은 이재명 제거 작업이 시작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방송하기를 1월 중순쯤 되면은 실시하지 않겠냐. 1월 10일까지는 미국도 전체적으로 연말 연초 휴가 기간이고 하니까 1월 10일 이후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떼인 돈이 얼마인가 보니까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통치로 인하여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현찰 100억 달러 한 140조 원 정도 떼게 생겼고요. 원유를 담보로 1000억 달러 차관 빌려준 것도 모두 떼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일부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1000억이 140조 정도 되는데, 거의 중간에 돌려 갚은 것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0조 이상은 떼게 생겼습니다. 떼게 생겼고, 중국이 에너지 통신 등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 감시 빅브라더 카드는 중국 ZE 작품이다. 이런 기사가 예전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 중국 화웨이, ZTE 등이 베네수엘라의 통신, 금융, 인프라 등을 다 깔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의하여 국민 카드를 발급했는데, 국민의 투표 현황, 재산 현황, 등등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전역에다가 중국 업체들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거를 미국의 CIA가 모두 이제 가져가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거를 발표를 하면은 중국이 베네수엘라 국민들 이렇게 감시했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다. 이거를 발표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중국산 불매운동 벌어질 거고,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 벌어질 거고, 반중 시위가 터질 거고, 러시아 국민들도 전부 다 이거 중국산인데 하고 불만이 터지겠죠. 그러면은 푸틴도 이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전자장비, 통신 장비 등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요, 한국 업체들이 그 시장을 다 주워 먹겠죠. 베네수엘라의 통신, 금융 인프라를 전부 다시 깔아야 되는데 이거 한국 업체들이 가가지고 이게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중국산 제품 퇴출되고 한국산 제품으로 전체 교체되고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한국의 이 전자업체들, 통신업체, 삼성, LG 등 이런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이런 업체들 싸그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나가가지고 영업 작업을 하고 큰 돈을 벌게 생겼고, 베네수엘라의 전체 산업 인프라, 도로 망부터 해가지고 새로 싹 깔아야 되면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한국의 삼성, LG부터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싸그리 다 바꿔야 된다. 거기 도로부터 해가지고 통신망, 금융 인프라망 싸그리 다 바꿔야 되니까 한국의 건설업체, 전자업체 등이 정신없을 거다. 돈 끌고 들인다고 정신없을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이제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 가든 베네수엘라 원유 미국으로 제재 해제 수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유 시설들은 모두 노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설치하거나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국의 이 중화학공업, 석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설치도 하고
뭐 이거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미국 친구들이 하면 되는데 미국 친구들이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 친구들이 해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돈도 많이 깨지니까 결국 그 노후화된 정유 시설들 그거 재가동 시키려고 하면은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석유 화학 기업들 뭐 현대중공업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이 가가지고 또 공사를 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각종 산업 인프라를 새로 깔려면은 뭐 철도도 깔아야 될 거고 뭐 고속철도도 깔아야 될 거고 지하철도 깔아야 될 거고 뭐 많죠.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베네수엘라를 삐까뻔쩍하게 재개발하면요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친미 국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는 때려 죽여도 친미 국가 못하겠다 하는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야 친미하기 싫으면 친한 국가 해. 뭐 그래 가는 거죠. 뭐 친한이나 친미나 사실 도찐개찐이고 거기서 거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한 국가로 돌아서면은 뭐 중국만 아니면 되는 거죠. 뭐 어차피 또 중남미에 가가지고 중국 그 업체들 그 싸그리 다 걷어내고 한국 기업들이 시스템 새로 다 깔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 한국의 건설 뭐 전기 전자 업체들 뭐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중소기업부터 해가지고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지금 장악을 하고요. 저유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요 러시아 경제는 붕괴합니다. 그 중국의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요 러시아는 중국에 비싸게 에너지 수출해가지고 뭐 중국이 그나마 갖고 있는 돈을 쫙쫙 빨아먹겠죠. 뭐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를 고갈을 시키는 뭐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세계 산유국 1위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에너지 약 90%가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걸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4위의 산유국인 이란도 붕괴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란의 에너지도 미국이 압류하겠죠. 지금 이란의 하메이니도 러시아로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흘러가는데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대규모 동사 아사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 기업 및 은행 줄부도 반시진핑 폭동 증가 중국 공안 군인 등 공무원 급여가 안 나오고 이러면 뭐 무정부 상태 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도 중국에 헐값의 에너지를 판매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도 중국에 헐값의 에너지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중국은 러시아에게 비싸게 주고 에너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러시아산 에너지만으로 전체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돈 빨리고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이 석유가 어디로 가냐면 이 극동 지역으로는 거의 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극동 지역은 너무 멀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가든지 베네수엘라에서 북유럽으로 가든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서부 유럽, 뭐 남부 유럽, 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유럽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산 가스, 원유 등을 수입하지 않았으나 미국 에너지 업체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을 장악하면 엄청난 양의 베네수엘라산 에너지가 미국,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수백 척의 에너지 수송 선박이 필요합니다. 뭐 한국 조선 업체들이 떼돈을 벌겠죠. 뭐 일부는 미국의 조선소에서 뭐 건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몇 차가 안 될 거고 거의 대부분 한국의 조선소들이 뭐 LNG선, LPG 선박, 뭐 유조선 이런 것들, 뭐 프로덕트 선박, 뭐 PC선이라 하죠. 프로덕트 캐리어 해가지고 그 석유 유화 제품, 뭐 운송 선박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야 된다. 한국 뭐 조선업은 앞으로 뭐 그냥 한 10년 이상 저기 주문이 밀려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유럽이 중동산 에너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중동산 이제 그 유럽이 그 전에는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를 하다가 러시아산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중동에서 에너지를 사가지고 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 중동산 에너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중동산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대폭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럼 한국 내 물가 안정,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등 그럼 뭐 수출 호황이 될 거고 이제 경제 활성화 될 거고 한국은 유가가 내려가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산 에너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위치 추적 장치를 끈 대형 유조선에 실려서 온 다음에 공해상에서 여기 인도네시아 있죠. 여기서 이제 작은 유조선으로 이제 환적한 다음 중국 전역의 정유 시설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면서 중국 내 모든 정유 공장이 줄폐업하게 됩니다. 중국이 석유 비축량이 약 한 뭐 90일이라 하는데 뭐 90일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이란에서 에너지 안 들어오고 베네수엘라에서 뭐 에너지 안 들어오고 뭐 하면은 그 금방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자, 중국의 정유 시설들이 모두 줄폐업하게 되면요, 저가 화학 제품 수출도 중단되며 전 세계적으로 화학 제품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예. 뭐 에틸렌 뭐 그런 거 있죠. 뭐 뿐만 아니라 플로 뭐 등등 뭐 한국 내 화학 공장들이 지금 중국산 저가 화학 제품에 밀려가지고 지금 생산 시설을 감축을 하는 지금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저래 되면 이제 뭐 한국 내 화학 공장들이 중국 대신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수출해 가지고 떼돈을 벌어들이겠죠. 앞으로 중국에서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왜냐면 원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휘발유도 빼내고 디젤유도 빼내고 아스팔트도 빼내고 벙커CU도 빼내고 거기서 화학 제품을 한 3천 가지를 빼낸다고. 그리고 뭐 거기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여성용 뭐 저기 뭡니까 나일론 실로 된 뭐 스타킹도 만들고 뭐 그런 제품들을 쫙 만드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원유가 안 들어오면은 거기서 그런 파생되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항공유, 디젤유, 벙커CU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없으면은 중국 내에서 여객기가 항공기가 다니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거고, 디젤유가 없어지면은 차량 뭐 가솔린이 없어지면은 차량 운항이 안 되겠죠. 그리고 벙커CU가 없으면은 이제 선박 운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중국 내에서 중국 전투기의 항공유 부족으로 전투기가 운항이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국 내륙의 강을 따라다니면서 물류를 운송하는 작은 선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박들은요, 국제적인 환경 규제와 무관하게 그냥 벙커 CO를 그냥 뗍니다. 그 시꺼먼 매연 나오는 거 있죠. 중국 내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요, 벙커 CU 생산이 안 되므로 이 선박들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요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요 조그만 선박들. 요런 선박들이 여기 수없이 많은 지천, 하천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면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식량을 실어 나르고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그리고 내륙에서 만들어진 그런 각종 생산품들을 이제 여기 좀 큰 컨테이너 그 기지로 끌고 와가지고 하역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벙커 CU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륙 도시들은요, 식량, 에너지 등 물자 공급이 안 돼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내륙 도시에서 생산된 제품은 이 해외로 수출이 안 됩니다. 그 내륙의 공장은 싸그리 다 망합니다. 항공유 부족으로 중국 안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항공유가 점점 비싸지니까 중국산 항공기 티켓이 점점 뭐 가격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항공유가 없어. 야, 항공기 뭐 가동이 안 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조만간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유 공장이 문 닫으면 아스팔트 생산이 안 돼서 도로 포장이 안 되겠죠. 그 플라스틱 제품 생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물건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기업 출부도 난다는 이야기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보다 뭐 2배, 3배 더 비싼 상황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국 내 한국 기업도 그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100%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식 투자할 때 중국에 뭐 공장이 있다 이런 기업은 100% 망한다 보시면 되니까 100%그 손절하십시오. 손절. 하여튼 중국하고 엮이면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들 중국에 공장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니 그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그 참 한 치 앞도 못 보고 계속 그 갖고 있다가 그 뭐 싸그리 다 망하는 거지. 쿠팡에서 뭐 주전자 같은 거 시키 주문하잖아요. 저 커피포트. 그 뭐 메이커는 한국 메이커인데 전부 다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업체들 싸그리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OEM인지 뭔지 뭐 자체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업체들 빨리 손 떼야 된다. 중국에서. 중국이 뭐 90일치 석유 원유를 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국 저 큰 중국이 계속 쓰려고 하면 그게 안 되겠지. 그리고 그 비축유를 빼낸다는 건요. 그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는 생산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미국 전자전에 뚫린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방공무기 무력화,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체포하면서 일부 군 지휘 시설만 파괴하고 대부분의 이 군사 시설들을 고스란히 놔둔 이유는 점령하고서 미국이 모두 가져가려고 놨던 겁니다. 러시아의 수호의 24대를 그 베네수엘라가 샀어요. 이번에 지금 7대가 이륙하기 전에 파괴가 됐는데 그 나머지 17대는 미국이 가져가겠죠. 벌써 가져갔을 수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 레이더, 대공 미사일, 뭐 전투기, 전차, 장갑차, 각종 미사일 등 베네수엘라 배치된 모든 무기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서 성능을 이제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겠죠. 작전 교리, 뭐 교범 이런 거 싸그리 다 들어갈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무기 수출 못 합니다. 저 누가 사겠어요? 이제 성능 다 노출됐는데 그 전쟁 못 하고 전쟁 못하지 이제 미국한테 덤빌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뭐 그런 미사일 체계, 뭐 레이더 체계 싸그리 미국이 다 가져가면은 그럼 뭐 전쟁 못한 미국한테 깝칠 수가 없는 거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무기 체계의 약점을 다 주고 있는데 자 중국과 러시아 무기가 빠진 무기 시장을 한국 무기들이 모두 잠식하게 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떼돈을 벌게 됩니다. 유럽,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일단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국 무기는 저렴하고 즉각 공급을 해주고 기술 이전 잘해주고 공장 건설해주고 그러니까 한국 무기를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의 조선 업체들, 뭐 방산업체들 그리고 원전 업체들 뭐 여기 뭐 떼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의 뭐 한 50년 동안 1경 이상의 돈이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중국 전역이 에너지난으로 이제 경제가 붕괴하면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밀고 올라갈 때 중국군이 북한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디젤류가 부족을 해지겠죠. 그러면 전차, 장갑차, 트럭 등 운항하는 게 불가능하게 될 거고 보급이 안 되겠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부 삼성 지역은 몽골족, 만주족, 조선족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다. 뭐 지금 이러면서 한국으로 흡수되기를 지금 원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면서 남북 통일 후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땅도 들고 오는 거고 뭐 그래야 되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저유가 상태가 장기화되면 경제가 파산하게 됩니다. 극동 러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 유태인 등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이쪽으로 극동 아시아 쪽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반러시아 정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한국한테 붙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본에서 그 감광액 포토 레지스트리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이제 뭐 지금 발표는 안 했는데 수출이 확 줄었죠. 그냥 끊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 3개월 정도밖에는 그 유통기한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되면은 그게 잉크가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거의 한 2달 정도 있으면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뭐 반도체 못 만들고 에너지 뭐 부족해가지고 그냥 폭삭 망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 전기차 싸그리 다 망하는 거고, 그러면 히토류 산업 다 망하는 거고, 배터리 산업 다 망하는 거고,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사지 마라 하면. 그러면 한국으로 이제 배들이 몰린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은 전부 다 어디로 몰리냐면은 이제 그 한국의 용인, 뭐 평택, 뭐 그쪽 언저리 이천 그쪽으로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SK하고 삼성 뭐 2개만 해도 뭐 1,000조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삼성에서는 삼성하고 SK가 HBM 그러니까 AI용 뭐
고성능 반도체를 지금 뭐 거의 80%를 전 세계 시장의 80%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이 계속 지진 나고 무슨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이 불안하니까는 대만 TSMC의 그 물량을 맡겼던 것도 어디로 온다? 그 물량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반도체 이 경기 남부 지역 이쪽은 반도체로 떼돈 벌고 부산, 경남, 울산 여기는 이제 석유, 화학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뭐 방산, 원전 뭐 이런 거로 떼돈을 벌고 지금 미국이 원전을 300개를 건조한다는데 한 3천조 됩니다. 3천조. 그 3천조가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 가가지고 건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고압 변압기 뭐 그런 것도 한국 업체들이 또 다 수출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한국은 뭐 떼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중국 포커스라는 유튜브 보니까 마두로 정권 붕괴, 이란 함락, 중국 반란, 중국 공산당 최악 악몽, 중국 관리 복수, 폭탄 공격, 살해 충격, 유혈 폭동, 전국 확산, 대혼란 터졌다.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는데 아이고 들어가서 보시면요 살벌합니다. 중국 전역 폭동, 유혈 복수, 대폭발, 독재 타도, 혁명 임박했나 충격, 전 세계 반중 폭동 급증 충격, 친중 정권 연쇄 붕괴 터졌다. 유럽 연합 반중 시위 대폭발, 중국산 금지, 이커머스 주문 주문 제로 붕괴 충격.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는 뭐 중국산 물건을 안 사는 그 중국 내에서도 물건 안 사고 그거를 해외로 그냥 밀어내기 수출했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산 안 산다는 거예요. 반중 정서도 있고 뭐 뭐 알리 테무 거기 전부 가짜 판다고 기사 몇 분 떴지 않습니까? 가짜 팔고 유해 물질 하여튼 그 유해 물질에 오염된 그런 제품 판다고 막 기사가 몇 번 났죠. 자, 그리고 홍콩 시위 폭동 전역 휩쓸었다. 재산 헐값 매각 대탈출 충격. 코로나 넘어서 무증상 치명 질병 충격. 중국 곳곳 쓰러짐 24시간 내 사망 터졌다. 하늘에서 이 드론으로 뭐 하얀색 약 같은 가루를 뿌려. 근데 그거 뿌리고 나면 이제 전염병이 뭐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살처분하는 겁니다. 중국 노동자 봉기 공장 불지르고 박살 폭력 폭동 물격 전국 휩쓸었다. 이제 뭐 중국 끝났고 뭐 북한 끝난 건 아시겠죠? 예. 자,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래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도 하고 만주까지 수복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민주의원 한국의 민주당 의원 68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1월 23일 날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이재명이 이를 이제 손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진실이라는 유튜브인데 마두로 몰락 중국 공산당의 반기 시진핑 전율 붕괴 카운터다운 중국 거리에서 혁명 불길 타오른다 시진핑 타도 구호 대폭발 베네수엘라에서 요거는 와이타임즈 베네수엘라에서 탈탈 털린 중국 심각한 시험대에 직면한 시진핑 반미 정권 또 무너지나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러시아로 도피 준비 베네수엘라 다음은 쿠바 콜롬비아다 트럼프 붕괴 직전 오래 못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 큰 소리 쳤던 마두로 중국산 방공 무기는 힘도 못 썼다. 그리고 이건 김상순 TV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펑리 위한 한동방 국방장관 숙청 시진핑 군부 핵심 3인방 전부 몰락. 시진핑이가 장유샤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요. 시진핑이 마누라 펑리 위안이 또 장유샤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전부 다 줄줄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장유샤 암살 실패, 공군 총사령관 총격 피살설. 지금 중국은 죽고 죽이는 뭐 그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리 절며 끌려가는 마두로 영부인 눈에 멍이 들었다 뭐 이래 돼 있는데 아마 이재명이나 김현지나 이재명이 마누라나 뭐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닐 겁니다. 찌짜이밍 롤모델 체포 찌대에게도 닥쳐올 결말 친중 부정선거 포퓰리즘 화폐 가치하락 고물가 주가 지수 급상승 시위 탄압 좌파 정당 국회 독재 대법관 정원 사법 개혁 친중 자 FAFO가 뭡니까? 깝치면 다 죽여버린다 그거죠. 마두로 김정은이 시진핑이 이재명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야 왼쪽 사진은
마두로를 잡아가지고 수갑채하고 눈 가리고 해가지고 이제 헬기인지 비행기인지 뭐 태워가지고 가는 사진이고요.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이재명이가 이 뭐 소녀상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지금 정신병자라는 이야기라. 야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민주화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지금 민주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축하드립니다 하고 국민 여러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을 못 하고 지금 뭐 무슨 소녀상 여기에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새끼는 이게 또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트럼프가 똑똑똑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작살냈고 똑똑똑 그 다음은 사우스코리아다. 여기 공산당 마크 있죠. 자 민주노총이 미 제국주의 전쟁 범죄 베네수엘라 침공 단호히 규탄한다 뭐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자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국의 종북 주사파 저기 종중 세력 100에서 200만 명 북한 노동교 와서 비우고 북한에다가 수감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깝칠 수 있을 때 열심히 깝치면은 뭐 되겠습니다. 깝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열심히 깝쳐라. 자 그리고 청와대 한중 정상 서해는 평화 공영 바다 같은 인식 구조물 건설적 협의 기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서해에다가 구조물을 짓는 거를 이재명이가 중국 가가지고 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친놈이야 미친놈. 이거 빨리 없애줘야지. 자 그리고 경계 근무 시 총기 대신 3단봉을 쓰라고 육군이 각 부대에다가 지침을 내렸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방비 1조 8천억을 지금 뭐 각 부대에다가 안 내려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다가 3단봉까지 쓰라고. 이 완전 미친놈이야.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저게 시간이 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뭐 올 연말 되면은 완전히 뭐 팍싹 이제 주지 않을 것 같고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시진핑 만나러 간다는데 시진핑이 면상 뭐 살아있나 죽었나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 문서에 서명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대북 방송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 공부 하시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사시면은 저희 쪽에서 이 사진전 그 지금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사진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열로 들어가는데 쿠팡이나 교보에서 사시면은 저기 40%가 수수료가 저쪽으로 들어가요. 업체 쪽으로. 자, 이 책은 우리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이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이상 들어가지고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칼라화 한 건데 지금 안재철 대표가 또 미국을 돌면서 사진전을 6.25 사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거를 사가지고 미국의 바이어들 미국의 친구들한테 선물하시면은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선물하시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고생을 우리 후세대들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